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탐구하고 점술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포춘텔러, 점술 크리에이터, 매봉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뭐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년간 집필했던 책 중에서 극악무도 기문둔갑. 네. 어, 지난 제가 공지사항에서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서 극악무도 기문둔갑. 예, 무시무시한 제목이죠. 많은 선생님들께서 극악무도 기문둔갑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기문둔갑 책 관련해 가지고 맛보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봉 기문 맛보기 극악무도 기문둔갑. 네. 제가 요번에 원고를 써놓고선 이제 지금 워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은동갑 책이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가장 유명하신 분은 이제 학선 유령 선생님이 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학선 유령 선생님의 김은동갑 건곤대법, 그리고 김은동갑 신수결,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유령 선생님한테 직접 공부를 사사받지는 않았지만은 개인적인 친분과 더불어서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많은, 네, 선생님들 책이 있죠. 뭐 동기정예라든지 이기목 선생님의 동기정예라든지 뭐 이율로 선생님의 김은둔갑 책도 있고, 예, 여러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김은둔갑 공부하시거나 김은둔갑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은둔갑 책에서들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많이 한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주는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60갑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60갑자 곱하기 12지 시간, 이렇게 곱하면 51만 8,400개의 사주로 나타납니다. 이 51만 8,400개의 사주를 가지고 김은둔갑 원명국으로 다 돌려서 여러분들 평생에 걸쳐서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 스승님들의 김은둔갑 책을 고스란히 이제 답습을 해서 비슷한 책으로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을 하나 정해놓고, 네,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뭐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왜, 왜 극악무도 김은둔갑인가? 예, 맞습니다. 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김은둔과 원명국과 신수국을, 네, 분석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없고, 예, 접하기가 힘든 그런 명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원명국과 신수국을 위주로 연구를 했다. 예. 그리고 이전 공지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분들 최소 100개입니다. 100개. 이분들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직접 인터뷰를 하고 편지로 주고받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상담은 무료로 해드렸고요. 제가 책을 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상담은 무료로 했고, 다만 인터뷰나 모든 궁금증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가족을 대신해 가지고선, 예, 한 케이스도 있고요.
자, 1번 왜 극악무도 기문둔갑인가? 범죄자의 명조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사건 사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러한 삶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봉 기문둔갑, 극악무도 기문둔갑 이 책에는 일반인의 명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범죄자의 명조만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권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왜 그러냐면 철학원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철학원을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자손을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할 당시에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날을 잡아서 태기를 그리고 장명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책이 왜 필요한가?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명조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범죄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명조만을 분석을 했고 여기서 일컫는 범죄자는 현재에도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당시니까 2025년도가 되겠네요.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그 당시에 구속이 되거나 뭐 교도소에 가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등등 범죄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 분들만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소장도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부풀려서 그러니까 범죄자인 당사자가 저한테 사건을 부풀리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혹.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공소장을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지, 범죄 사실 여부가 맞는지. 그리고 뭐 항소심 재판이나 이제 대법원 상고심까지 끝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문을 받습니다. 범죄자들이. 그래서 그 판결문까지 제가 받아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확한 생년월일시. 간혹 어떤 분들은 시를 애매하게 얘기하거나 혹은 시를 모른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 거는 과감하게 뺐습니다. 왜냐하면 기문둔갑의 특성상 물론 기문둔갑도 생년월일시를 다 몰라도 점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매봉 기문둔갑 책에서는 왜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생년월일시가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시를 얘기하는 경우도 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개가 되는 겁니다. 최소 100개. 100개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의 신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신상 정보 공개는 절대 금물. 그래서 일전에도 공지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범죄자의 이름. 성별은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 관련된 사건이다. 그러면 동네가 A 동네다.
그러면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시동네에서 벌어진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좀 각색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노출되는 일은 없다. 예, 그러니까 약간의 각색은 있을 수 있으나 범죄 사실과 뭐 형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가 이제 해단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약간의 각색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범죄자의 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 이력. 인터뷰 당시에 어 인터뷰 당시에 그 범죄자가 그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는가? 예, 이러한 부분들도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폭력 사건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럼 이번이 초범이냐 아니면 재범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상황이.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를 어떠한 때에 연도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고요. 써놓은 것이. 그리고 인터뷰 당시에 현재 구속이라든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가 어떤 범죄인가?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암수 범죄. 암수 범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말씀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안 하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이제 예측을 해서 예,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인터뷰 당시에 이 사람이 이 범죄자가 향후에 어떤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 여부를 또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죄일 것인가 아니면 형량이 낮춰질 것인가. 예를 들자면 어, 판사님이 징역을 뭐 5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항소심에 가서 3년으로 낮춰질 수 있을까? 뭐 4년으로 낮춰질 수 있을까? 혹은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을까? 등등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석방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가 따로 묶어서 이야기를 좀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가석방 관련해서는 물어보신 분들한테만 답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가석방 여부는 분석을 하진 않았고 가석방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에 한해서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법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석방 여부는 그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육교점으로 점단을 해서 물어보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분석을 해서 알려드렸고 그 외에 무죄 그리고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가 이런 여부는 김은둔갑 책에서 예,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회로의 완전한 복귀. 자, 극악무도 김은둔갑 책에 나와 있는 최소 100명의 범죄자들, 이 사람들이 범죄와의 인연을 끊고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가 그 여부. 마지막으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매번 김은둔갑, 극악무도 김은둔갑에 대해서 맛보기 하는 시간인데 한 사람의 명조만 가지고 제가 맛보기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남자분의 명조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극악 건 027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극악무도 김운동갑의 남자 건명 27번에 해당되는 사람, 네, 그냥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의 생년월일이십니다. 1984년 음력 8월 21일 자시생. 우리 나이로 현재 이제 43살이에요. 2026년 현재 43살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만 나이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현재 우리나라 그 법률에 의하면 43살이 아니라 41살입니다. 음력 생일이든 양력 생일이든 하여튼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1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운동가 그 공부하시는 초보자 선생님들은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냥 우리는 이 김운동갑을 해석할 때 원래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43살 이 나이로 김운동갑 신수국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명국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이분이 어, 지금 43살인데 이분이 41살 때, 그러니까 2년 전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41살 때 이뤄졌던 사건이에요. 소운 41살 때. 자, 대운에서도 보시면 38세부터 42세까지 대운에 중궁에 재가 들어있고 헌원, 독화살 들어와 있고요. 근데 소운에서 이제 41살 때는 형효의 자리에 있는데 공망으로 들어와 있죠. 네. 그러니까 재물하고, 그러니까 대운하고 소운에서 재물을 까먹는 형효하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뭘 알 수가 있느냐? 돈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이거를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41살 때 벌어졌던 사건이었는데, 그럼 41살 때의 신수국을 한번 봐야 되겠죠. 41살 때 신수국입니다. 갑진년에. 어떻습니까? 삼효국이죠. 중궁 집안수 1수가 들어와서 삼효국입니다. 그 김운동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용어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차츰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귀가 이화로 이렇게 중중하게 겸황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게 있나요? 전혀 좋아 보이는 게 없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41살 때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행령궁에 재가 들어왔지만 공망이고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하고 연결돼서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건이 일어났었던 42살 때를 보면, 자, 보시면 623기가 다 복음이 됐죠. 네. 복음국이에요, 복음국. 그리고 세효가 공망에 들어와 있고, 행령궁의 관, 그리고 위에는 이제 귀가 50토로 겸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관제수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739 직삼살.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41살 때 갑진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42살 때 사건이 터져가지고선 구속이 된 겁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은 캄보디아에 가서 보이스피싱, 주식 관련된 리딩방 사기 사건, 주범은 아니고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도에 이제 구속이 됐고, 뭐 재판 받고 이러던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서 항소심 때 조금 징역 5년, 징역 총 5년 받았습니다. 참고로 5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1심에서 5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뭐 내려갈 수 있겠나, 좀 낮춰질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물었었는데 젊게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될 것이다. 어렵다. 그냥 5년을 산다라고 마음을 먹고 조금 마음을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당사자의 말과 사실 공소장 내용이 사실 많이 다르긴 합니다. 검사가 쓴 공소장에는 아주 극악무도하게 이 남자의 그 사건 내용을 적나라하게 썼는데, 당사자는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는 돈 한 푼 번 게 없다. 자기는 감금당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든 판사든 경찰이든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소장에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 사실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었고, 이 분은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고 뭐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항소심 재판이 있기 전에 저한테 점괘를 봐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점괘를 받지만 점괘 또한 좋지 않았다. 그 점괘는 이제 기문등갑 관련된 점괘가 아니고 육효 점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제 원명국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복음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일단은 숨이 콱콱 막히죠. 자, 근데 세효가 또 공망이에요. 또 등사가 들어있고 절명,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충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세효가 집안수가 3인데 원령이 유금입니다. 매우 흉하죠. 그리고 관귀는 사구금으로 또 겸황이 되어 있고, 직업적으로 항상 불편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령의 힘을 좀 받았다면, 이 유금으로부터 힘을 좀 받았다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죠. 이 자리가 이제 축토와 임목의 자리가 되는데 그나마 이 산목이 임목의 힘을 거생 자리에서 힘을 조금 받는 것 뿐이고 그 외에는 이 친구한테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내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네. 부모님의 어, 부모님이 이 육수가 이 산목을 수생목으로 도와줄 법한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부모님 자리에 욕지가 앉았죠. 욕지. 부모가 욕지에 앉아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분의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맞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두 분 다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시고 아이를 요새는 보육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보육원에다가 아이를 맡기고서 네, 두 분 다 재혼을 하시고 도망치듯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재물이 되는 글자는 나하고 세효하고 중궁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둔갑국을 이루고 있죠. 여자복도 없는 거예요. 만나다 헤어지고 만나다 헤어지고 진짜 짝은 찾지도 못하고 재물도 마찬가지로 조금 돈 들어오면 그냥 술 먹고 도박하고 엉뚱하게 돈 써가면서 돈 한 푼 없이 그냥 하루벌이로 사는 거죠. 그냥 김은동갑 책에는 이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맛보기 시간이라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그 운세를 보자면 다 이렇게 보금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귀가 이렇게 50도로 겸황돼 있고 이 행령궁에 있는 관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행령궁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벌어질 이벤트, 이슈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이제 쌍경이 뜨면서 관이 50도로 딱 임해 있어 버리니까 거기다 원령이 또 술토 관이 되죠. 세요는 공망. 예.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던 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김은동감 맛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극악무도 김은동갑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범죄자들의 명조만을 분석했다라는 거고요. 그 정확한 어떤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공소장하고 판결문도 제가 직접 읽어봤다라는 거. 그리고 정확한 생년월일시 그리고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각색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원명국과 신수국을 해단하는 것 외에도 그 이전에 있었던 범죄, 암수 범죄나 그리고 향후에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까 이 사람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죄인가 아니면 형량이 낮춰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가석방 관련 예부는 이제 6초점으로 봤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와 연을 끊고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도
써낸 것이 매봉 기문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만간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출판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좀 여러분들께서 공부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펀딩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매봉 6교 2편에 관련된 맛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예정인데요. 네. 매번 기문 맛보기 시간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